자, 우리 핵심 행정학 2020년 버전으로 우리 한번 쭉 한번 합시다. 맨 앞에 목차 보시면 유튜브는 정경호 TV에 제 촬영한 걸 올릴 거고, 자료는 카페.다음.net, 제가 이제 정시죠. 정고시 맞죠? 정고시인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뭐 찾고 싶으면 뭐 정경호와 함께하는 무슨 고시 생활인지 하여튼 이름이 유치해 천빨 날리는 건데, 그래도 나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물론 회원수가 500명에서 안 늘어난다는 게 함정인데 회원가입 안 해도 자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거기 가보면 여러분 객관식 행정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강의 칸이 게시판이 많은데 다른 데 들어가 보지 마. 처참하다. 그거 들어가지 말고 객관식 행정학 거기 칸에 들어가면 제가 이름을 써서 자료를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20년에 필요한 자료는 지금 핵심 행정학 그 자료하고, 아무래도 이제 한글 파일보다는 PDF 파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주위 사람들 얘기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 넘어가고 우리 이제 3페이지 자, 준비됐죠? 공부 좀 하셨으니까, 문제풀이반에 오셨으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봅시다. 자, 행정의 개념 광이 찾았습니까? 광이 됐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걸 강조하죠. 우드로 리슨, 허버트 사이먼. 자, 공사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협의는 공공목적, 국가목적, 공익, 공공성, 형평성이라고 그러고, 행정경영 이론론이나 정치행정 이론론 계열이고요. 보즈만이라는 학자가 좀 중요합니다. 다시 무슨 개념? 차원론적 개념입니다. 공과 사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밑줄. 공과 사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공익성은 행정만이 독점하지 않으며 사익은 민간 기업이 독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익성과 사익성이 정도의 차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각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행정과 경영은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6번 지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기업의 공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죠. 맞죠? 왜요? 모든 조직은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사익성도 있다는 거죠. 그 행위가 공공성인가 사익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뭐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담배 한 대 피면 그 사람은 좋겠지만 그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미치는 거죠. 사익성이, 내가 담배를 피는 거는 사익적이지만 그 행위에 공공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다. 6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래서 반대로 사조직으로부터 공조직을 호가적인 경영 전략의 이전 가능성. 말은 어렵게 하는데 뭡니까? 기업에게 공익을 요구할 수 있고, 그죠? 행정의 사기업, 이윤, 효율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재화, 아주 중요하죠. A 해주시고. 자, 배제적이냐 경합적이냐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공공재로 바로 가시죠. 공공재는 비배제, 비경합 밑줄, 국방, 치안, 외교 등대 가로등입니다. 자, 비배제의 무임승차 밑줄,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기 어렵다. 추가적인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됐습니다. 비경합은 비분할, 등량 소비, 공동 소비자, 한계 비용 제로 밑줄, 한계 비용을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MC라고 그러죠.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 제로라는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돈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럼 되도록이면 적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 좋다. 밑에 페이지 나와있죠? 됐습니다. 자,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서 요금제입니다. 요금은 뭐 배제적이면 요금에 부과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연 독점 밑줄, 같은 말이 비용 체감,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 하락. 맞죠?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 밑줄.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가 직접 공급하죠. 뭐가 있습니까? 한전, 뭐 이런 거, 가스공사, 이런 것들, 그죠? 자, 3번. 정부 실패 이후에는 민간 투자. 왜 여기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죠? 뭐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유료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금제, 유료제라 그러죠. 역시 이제 부동의 시험은 무슨 제? 공유제죠. 경합 비배제. 잠재적인 사용자 배제가 불가능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잠재적 사용자 불가능하다. 보통 이게 여러분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 공공시설, 공공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공유자원, 동물, 식물, 강물. 이건 이제 정부가 이건 생산할 수는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정부가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딘의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된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반대로 편익은 내가 마음대로 많이 물고기를 잡으면, 그죠? 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만 그 비용은 사회적으로 분산되죠. 긍정 외부 효과, 부정 외부 효과, 부정 외부 효과 됐습니다. 밑에 볼드체 비용 회피, 과잉 소비, 무슨 실패? 시장 실패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일단 대충 하면 사유화가 있죠. 하딘이 주장했던 국유화, 그리고 오스토로이 말했던 자치적인 해결이 있습니다. 뒤쪽에 시장 실패감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사측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치제죠. 사측제 중에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모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문화, 공연, 교육, 의료. 기본적인 수요자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만 시험 나옵니다. 사측제는 공공재다? X죠. 사측제 정부 개입 안 된다? X. 요 정도가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자, 행정의 기능입니다. 성질별 규제, 직원 조장, 중재. 기업 행정은요, 정부가 하는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 그래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무슨 기업? 공기업이죠. 4번은 말은 어렵지만 공기업입니다.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조달, 특허 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능이 많고요. 한국 기능 봅시다. 사회복지보다는 국가유직 경제 관련 기능이 피고, 기획 기능보다는 집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많은 기능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객관식은 팩트가 나오니까 뭐가 많다? 그렇죠. 집행 기능이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이죠. 국가 공무원이 많아요? 지방 공무원이 많아요? 국가가 60대 40 정도입니다. 100만 명 좀 넘는데 정부 기능도 한 60대 40 아니면 70대 30이죠. 맨 마지막 4번 규제 기능이 가장 비중이 크다. 국가 공무원 됐죠? 그 다음에 집행 기능 3개. 다시 뭐라고요? 한국 정부 기능은 집행 기능이 많고 규제 기능이 많고 국가 기능이 많다. 넘어가시죠. 행정 개념. 자, 세일 법칙 밑줄. 여기서 they는 행정과 경영이죠. They are fundamentally alike. 행정과 경영이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하죠. 어떤 부분에서 unimportant,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같아. 그죠? 이게 그래서 유사하다 그래서 행정, 경영 이론론이 아니에요. 이론론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옆에다 쓰시죠. 행정, 경영, 몇 원론? 2원론입니다. 행정, 경영, 2원론.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거 녹화되니까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죠? 공적 인물이니까 얘기되죠. 신봉선 아이유 닮았다. 닮았다는 얘기, 안 닮았다는 얘기야. 안 닮았다는 얘기죠. 그죠? 중요하지 않는 부분, 뭐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는 닮았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많이 다르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행정 경영, 부동의 P입니다. 아주 꾸준히 넣어줘. 자, 옆에 볼드치 한번 봅시다. 가치 판단, 정치성, 권력성, 성과 측정이 어렵고, 법적 제약이 많고, 독점적이고, 공개성이 높고, 평등한 대우, 윤리성, 신문 보장이 강하다. 됐습니다. 그러나 유사점 보시죠. 수단, 도구, 봉사. 봉사가 이제 이게 서비스죠. 서비스. 협동적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우리 관리 기법, 관리 도구,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고, 관료제. 그죠? 이게 3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많이 쏘갔죠. 관료제도 비슷한데 관료제 병리 현상도 비슷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또 비슷하다. 다시 역기능 측면도 유사하다. 역기능 측면도 유사하다. 최근에 구별 상대화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3섹터 그죠? 그래서 밑에 표는 안 보고요. 표 밑에 보면 영미 동그라미 NGO MPO 동그라미 이게 이제 제3섹터는 공과 사가 섞인 영역인데 자 어디에 영국과 미국은 뭘로 본다? 영국과 미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MPO로 보고요. 영국과 미국은 MPO로 보고 우리 한국과 일본 밑줄 한국과 일본은 뭘로 본다? 한국과 일본은 민간 공동 출자 민간 50% 이하 밑줄 50% 이하 준다는 거죠. 자 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6페이지로 행정과 경영이 있습니다. 행정과 경영 구별 상대한데 공생산 됐죠. 공생산 됐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쓰면 바로 이해되죠. 자원봉사자 그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행정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됐습니다. 배경은 정부 실패 밑줄 관료제 비효율성, 재정 압박, 비용 전략 같은 말이죠. 시민 참여의 증가 됐습니다. 3번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 동그라미, 집단적 동그라미, 집합적 동그라미. 이건 요즘에 시험이 잘 안 나오죠. 한계가 많이 나옵니다. 자 무임승차는 어렵게 한다. 이해되죠? 다시 뭐라고요? 모두가 무임승차 하려고 하면 아무도 자원봉사 안 나가겠죠. 공생산이 안 된다는 거고. 자 밑에 결정은 X 결정에 공생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디 집행 영역 다시 어디 영역 집행이나 서비스 제공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결정이 하는 게 아니라 복지회관 이런 데 가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죠. 그죠?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행정과 정치로 바로 가겠습니다. 뭐 이론론 이론론 있는데 넘어가시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너무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죠? 7페이지 맞습니까? 7페이지 됐습니다. 자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충돌 불일치하는 현상 공유지의 비극 재수의 딜레마 구면보트 윤리 배반 사회적 딜레마라고 그러죠. 가격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죠. 내용에 보시면 n분의 1 밑줄 n-1 맞죠? 나 하나쯤은 어기도 되겠지 나 하나쯤은 쓰레기 버려도 되겠지 하는 그러한 인간의 이기심이나 무임승차 경향이 바로 시장 실패를 가져오죠.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방금 봤고요. 됐습니다. 해결 고전적 동그라미 사유화 동그라미 하딘 동그라미 요게 바꿔서 나왔죠. 하딘은 국유화를 강조했다. X 하딘 공유지 비극을 제안했던 누구? 하딘은 사유화 됐습니다. 행정국가 시대 때는 정부 규제니까 됐죠. 이게 그냥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국유화라고 하면 되죠. 국유화. 그죠? 제가 뭐라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 할아버지 밭에 그죠? 갑자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그죠? 바가스를 갈았는데 삼국시대 뭐 고려청자가 안 오겠구나 삼국시대. 하여튼 엄청난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거 여러분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 거죠?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국유화라고 우리한테 돼 있어요. 됐습니다. 자, 최근 오스트로 밑줄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이용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스트롬이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랬죠? 시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뭐요? 제3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거죠.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한 이용규칙의 제정과 준수. 밑에 호혜 규범이 존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죠 이게? 이 규칙을 우리 서로 준수할 거라는 믿음이 존재해야 된다. 무슨 규범? 호혜 규범이 존재해야 된다. 호혜 규범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성입니다. 외부성, 뭐 외제성, 외연성, 파급 효과, 제3자 효과라고 얘기하죠. 긍정 동그라미, 타인에게 유리한 동그라미, 과소생산 동그라미. 자, 부정 동그라미,
타인에게 불리한 동그라미 과잉 생산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해결을 보시면 피구 직관적 해결입니다. 똑같이 동그라미 치면 되죠. 긍정은 과소니까 공적 유도 보조금 아시겠죠? 부정은 나쁜 거죠. 과다 생산이니까 정부 규제나 조세를 세금을 때리는데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담배 가격이 2,000원에서 뭐 4,000원 오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신텍스라 그랬죠. 신텍스 제약세. 담배 피는 사람들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 금액이 세금인데 무슨 느낌이에요? 피구비한 텍스. 이 피구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이걸 주장해서 피구조세라 그럽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맨날 나를 희생하는 게 뭐예요? 지금 논의되는 게 건강보험을 고갈시키는 주범이 담배하고 비만이거든. 아무래도 암과 밀접하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비만세, 스웨덴은 비만세를 거둔다 그러죠. 백이 아니라 비만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정크푸드죠. 정크푸드. 내가 좋아하는 각종 햄버거, 감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거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부과하면 나는 끝까지 사 먹겠지만, 그죠? 이제 좀 덜 사 먹겠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부정적 외부와의 피부를 줬습니다. 분권적 해결 밑줄, 요게 더 나옵니다. 요게 A죠. 최근에는 분권적 해결이죠. 코즈 시어렘. 외부성은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은 이런 거예요. one of them.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고, 충분 조건은 only one. 딱 정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오염 배출권, 미술작 배출권을 설정해주면 직접 규제입니까? 간접 규제입니까? 간접 규제죠. 요거 앞으로 계속 시험 나올 거예요. 2015년부터 이게 시험 나오죠. 너무 쉽게 나와서 2015년에는 탄소 배출권은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이다. 뭐 할지 말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ET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자연 독점 아까 했습니다. 같은 말 세 개 뭐라고요? 비용, 체감, 산업. 다시 자연 독점 뭐라고요? 비용, 체감, 산업.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 됐습니다. 독점 넘어가시죠.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역선택은 사전 동그라미, 계약 이전, 계약 당시 동그라미, 숨겨진 정보 동그라미. 좀 바람직한 선택의 역, 정방향의 반대는 무슨 방향? 역방향이니까 바람직한 선택의 반대인 역선택이고 됐습니다. 방지해 보시면 이렇게 공적 유도나 보조금을 줍니다. 그죠? 도덕적 해이는 사후 동그라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기회주의 됐습니다. 숨겨진 행동 동그라미, 인센티브 디자인, 유인 설계, 유인 조화성이라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성과급이죠. 성과급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유인 조화성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 밑에 거죠. 동그라미 암기법 기억나십니까? 공부 독불정 맞죠? 공부 독불정 세로로 공공재의 공, 외부 요가의 부,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뒤쪽에 넘어가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합시다. 정부 실패가 나와 있습니다. 수요는 외부 요인. 다시 뭐라고? 수요는 외부 요인이죠. 정부 외부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이고 정부 내부 요인은 공급 요인이죠. 됐습니다. 정치가의 높은 시간 할인율 밑줄 높은의 동그라미. 그러면 단기 동그라미. 됐죠? 시간 할인 높다는 것은 현재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단기 이익을 강요하는 것이고, 자, 미시 절연은 편익이 소수니까 미시, 거시는 편익이 다수니까 거시 맞죠? 됐습니다. 고객 정치와 소득 재분배 정책인데 뒤쪽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마이오피아 밑줄 단견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단견이라는 게 다른 책에는 근시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훨씬 이해하기 쉽죠?
먼 미래보다는 당장 내일 1년 뒤만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 떨어질 게 확실하고 불출마 선언한 국회의원들은 그냥 뭐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민원이 오면 네 자식이 옛날에 그랬지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생각 막 하겠죠. 왜? 이제 선거에서 자기가 이길 이유가 없으니까. 근시 아닙니다. 근시. 자, 공급 측면 산출물 정의 어렵다 1번, 2번 X 비율 밑줄 기술 비효율성이라 그러죠.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고 생산함수 존재하지 않는다 3번. 그래서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합니다. 종결 메커니즘이 없다 4번. 내파 분비. 자, 밑에 봅시다. 됐죠? 사비 파편, 사비 파편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암기 그거 기억나시죠? 자, 공부 독불정이 있습니다. 그죠? 공부 독불정 앞에 장 가보시죠. 공부 독불정에 공적 공급이 있고 보조금 있고 규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하나라 그랬죠. 나머지는 밑에 거 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요. 밑에 거 이렇게 다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요가는 파생적 외부 요가는 같고, 불안정 경쟁은 오로지 규제밖에 안 되겠죠. 독점은 하나 더 동그라미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비 파편도 똑같이, 그렇죠. 공적 공급은 민영화해야 되고, 보조금은 보조삭감, 규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건 하나, 나머지 거는 끝에 거다. 비용 채정은 동그라미 3개가 다 들어가는 유일한 거라 그랬죠. 파생적 외부 요가와 외부 요가는 같다 그랬죠. 유일하게 다른 거는 권력의 편제와 정보의 편제가 다르다 그랬죠.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 가소공급설과 가다공급설은 요즘에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10페이지 여전히 꾸준히 나오는 게 파킨슨 법칙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이 많아지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자 생각해봐요.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이 많아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거는 반대죠. 뭐가 먼저 많아져서 부하가 먼저 늘어나면 그 다음에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시험 잘 나와요. 먼저 뭐가 늘어나고 부하가 늘어나고 나중에 업무가 늘어난다. 동그라미 1번에 심리적으로 밑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뭘 두고 싶어요? 부하를 두고 싶어 하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부하가 많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 일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부하가 늘어나면 파생적 업무, 지시 감독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이거는 비본질적인 업무죠. 됐습니다.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부하도 다시 부하를 두고 싶어 하겠죠. 또 공무원들 일이 없으면 자기 일을 좀 넘겨줘요. 그런 이 사람이 공무원들 조사해봤더니 심리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자,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한계는 뭐냐면 너무 심리적인데, 예를 들면 대공황이나 시장 실패로 인한 공무원, 즉 일이 많아져서 공무원이 늘어날 때는 설명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이걸 설명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이거는 파킨슨 법칙은 너무 어렵게 안 나오고요. 쉽게 나옵니다. 보통은 뭐가 나요? 먼저 업무가 늘어나고 부하가 늘어났다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부하가 늘어나고 나중에 업무가 늘어난다라고 나옵니다.